첫 번째는 타이어 공기압이고요. 두 번째는 운전 자세, 세 번째 차량 구조, 네 번째 속도, 수신호, 마지막 길보기 할 거고요. 먼저 타이어 공기압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다 타이어 바람을 뺐잖아요. 그 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비포장을 가다 보면 승차감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공기압을 당연히 줄이는 거고,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돌을 타고 넘을 때 타이어가 공기가 꽉 차 있으면 이런 돌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공기가 작게 들어 있으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바퀴를 딱 더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람을 빼는 거기 때문에 바람을 빼는데, 보통 차종에 따라 다른데 보통 25 플러스 마이너스로 PSI로 빼시면 되고요. 자, 운전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최대한 세워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 않나 할 정도로 꽉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산을 타고 이렇게 넘어갈 때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본네트 앞에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자리를 잡으려면 안전벨트가 꽉 껴서 안 풀려. 그래서 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비포장을 탄다 그러면 거의 90%가 세워서 항상 운전을 해야지 앞에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핸들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저렇게 잡는 이유는 아마 경험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내리막을 갈 때 내가 핸들을 잡으라 그러는데 핸들이 막 이러고 가니까 핸들이 저리로 간다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핸들을 꽉 잡아야 돼. 절대 안 흔들리게 꽉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꽉 잡다가 너무 꽉 잡아서 손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다가 돌에 탁 치면 핸들이 탁 꺾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핸들을 꽉 잡되 절대 저 상태에서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평소에도 저걸 버릇을 들여놔야지 비포장 가다가 갑자기 돌이 튀는 상황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항상 핸들을 그냥 손가락을 안 넣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저 자세로 하고 거의 90도로 등받이를 세우고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차량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쇠공로를 다는 이유가 접근각을 되게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일반 범퍼보다 훨씬 접근각이 높은데요. 그 접근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타이어랑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타이어 정도를 봤을 때 내 접근각이 요게 아니라 타이어에서 가장 낮은, 딱 봤을 때 한 요 정도입니다. 그죠? 여기 겨링고리 있죠? 그죠? 딱 여기 겨링고리 정도가 접근각입니다. 그래서 범퍼 앞쪽에서 가장 낮은 쪽으로 해서 접근각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지. 물론 내가 여기에 있는 돌을 타고 간다 그러면 접근각은 되게 높아지지만은, 보통은 돌이 여기도 있지만은 이렇게 크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접근각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차의 최저 지상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면 뒤에 보시면 대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박자 쪽에 보시면 튀어나와 있거든요. 튀어나온 거 저게 이제 최저 지상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게 차에서 가장 낮은 쪽이거든. 그래서 내가 돌을 타고 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높이를 잘 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통 뒤에는 중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 차 같이 옛날 차들은, 옛날 차라든지 랭글러 같은 차들은 운전석 쪽에 있다든지 아니면 조수석 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 차의 대우가 어느 쪽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돌을 치고 갈 때도 그걸 치면 깨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접근각이고요. 자, 요게 이타이 각입니다. 범퍼 비교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차 같은 게 깁니다. 딴 차도 마찬가지고 길다 보니까 앞은 괜찮은데 뒤로 치고 가다가 이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치는 게 요거죠. 이게 가장 낮기 때문에 요걸 칩니다. 그래서 내 차 앞과 뒤 어느 정도 높은지 내가 알고 요 정도는 친다라는 걸 내가 알면, 바위를 타고 너 내려갈 때 최대한 천천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치고 천천히 내려가니까 치더라도 약하게 들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접근각과 이타이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램프 오버라는 겁니다.
차 중앙을 딱 잡아가지고 이 타이어랑 이 타이어 사이를 그래서 각을 딱 재서 램프 오프라고 하는데 이 바퀴와 바퀴 축 사이가 좁고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차들은 집을 많이 실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이 상당히 낮죠. 이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돌을 타고 나올 때 배가 이제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보통 프레임 안쪽에 이렇게 중요한 그 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큼 뭐 찍든지 아니면 쓸고 가든지 하더라도 뭐 차체 뭐지 가는 데를 지장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무리가 없이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는 우리가 모두 이렇게 가다가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발부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아직까지 속도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가다 보니까 밟으라 그러는 건데, 물론 그 사람들이 밟으라는 것도 좋지만은 내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밟을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차가 못 간다 그러면 약간 한 반 바퀴나 한 바퀴 정도 후진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다시 똑같이 후진했다가 방금보다 더 세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한 3번 정도 했는데 못 올라간다 그러면 윈치를 달든지 뭘 해서 안전하게 가는 게 나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험한 길이라도 슈라고 밟으면 넘어가요.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차 다 깨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넘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한 3번 정도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앞에 누가 길을 봐줘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안전장비를 달고 넘어가면 되니까 꼭 그걸 명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핸들을 꽉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핸들만 쫙 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핸들을 쫙 잡고 내려가는데 이 겁이 나다 보니까 아니면 이게 부딪힌다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핸들을 딱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탁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이렇게 쏠려 있는데 브레이크까지 잡으니까 이게 더 뒤집어질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브레이크를 만약에 밟아야 되면 그 전에 밟든지 차라리 브레이크를 최소한으로 하고 차가 그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도록 해서 싹 내려가도록 그렇게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가 틀었는데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잖아요. 그럼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는 거의 안 넘어갈 리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꾹 밟아도 돼 차라리. 근데 이렇게 차가 된 상태에서 밟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자전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핸들을 다시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내려가는 거지. 그래봐야 너무 속도가 빠르면 뒷범버 정도 치는 정도지 차가 넘어갈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직진으로 가는 거야. 그래봐야 차 상할 건 전혀 없으니까 직진으로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이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안 밟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는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타다 보면 오르막을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 있는 바위를 잘못 치면 탁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탁 쳤을 때는 넘어갈 확률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쳐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길 때는 가능하면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한 3번 해서 안 되면 그냥 윈치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면 되고요. 수신호를 하겠습니다. 수신호는 우리가 뭐 진짜 뭐 말 안 해도 다 알거든. 그냥 뭐 이렇게 오라 하면 되고 그냥 뭐 스탑해도 되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전기 없이 우리가 수신호만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 딴에는 상대방 차를 생각을 해서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해야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 생각을 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 없이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 한마디에 그냥 오른쪽이 됩니다. 그죠? 이 한마디에 왼쪽이 되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경험하겠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몇 명이서 막 수신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누굴 따라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싸울 필요 없이 딱 운전하는 사람이 봐서 그 중에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 하는 대로만 가는 거야. 그냥 딴 사람 지랄하든 말든.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조차도 이렇게 하다가 뒤에 많다 이러면 딱 봐도 그냥 조용히 빠져줘야 돼. 내 혼자 막 이리 오세요 이러면 안 돼. 그죠? 헷갈리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도 책임은 드라이버한테 있다는 건데. 당연히. 그래도 책임은 드라이버한테 있다는 모든 책임은 드라이버한테. 자, 이렇게 우회전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끝없이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반 바퀴 정도만 딱 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돌려주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있을 때는 딱 한 번만 그냥 반 바퀴만 돌리시면 되고요. 요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게 아니고 크게 합니다. 크게. 자, 두 손으로 크게 이렇게. 예, 손등에 뒤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라는 겁니다. 전진이고요. 자, 후진은 반대로. 굳이 예, 그죠? 이렇게 후진하시면 되고요. 손등장 크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지는, 정지, 예. 정지. 주먹, 전지, 이제 브레이크. 그게 이야기를 해도.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주먹을 딱 쥐면 정지입니다. 정지. 예. 그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 오른쪽, 핸들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하나만.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죠? 요거 내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어깨 높이로 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 자, 이렇게 여기 오른쪽으로 앉아 있으면은 우회전. 이쪽으로 하시면은 운전자 부는 방향이랑 똑같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가는 거야. 내 팔을 따라서. 아, 그럼 이거 왼쪽으로 해야 되는 내가 거예요?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고. 아, 오케이. 말 듣지 말고 행동을 보시면 돼요. 오잖아요.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까 합니까? 천천히 오고 있으니까. 딱 그런데 여기 이제 또 꺼지는데요. 그럼 눈을 딱 맞추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크게 해주면 이렇게. 이거 하고. 아니, 헷갈려. 요걸로 포인트를 했으니까 여기에 꺼진다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 자, 오케이. 반대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바위나 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게 꺼진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라든지 아니면 꺼지니까 꺼지는 걸 주의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운전을 하는 거고. 네, 이제 왼쪽에 이제 다 꺼진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왼쪽. 똑같이 반대로 왼쪽. 네, 굉장히 크게. 자, 왼쪽 여기 그죠? 왼쪽인데 딱 꺼진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이제 꺼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동작을 또 크게 하라는 거죠. 너무 부부리지 말고. 어쨌든 동작을 크게 해야 돼요. 이야기다. 자, 내려오는데 오른쪽 바퀴가 큰 바위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바위 업. 그렇죠. 네, 반대로 똑같이 그죠? 네, 올라가니까. 자, 왼쪽은 왼쪽 바위 표시 업. 자, 이제 양쪽 바퀴가 동시에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다운. 네, 맞습니다. 동작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후진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하고 후진해야 될 때. 오른쪽 후진요. 오른쪽 후진.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후진할 때는 왼쪽 네. 후진.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핸들을 반으로 왼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그대로 천천히 후진. 네, 앞으로 하는 거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네, 그게 됩니다. 그 열쇠 가지고요. 요걸 갖다가 제가 영상에도 올릴 거니까 항상 우리가 숙지를 해서 손으로 까딱까딱하게 안 하도록 무전기가 없이 하는데도 훨씬 더 깔끔하게 하도록 우리가 숙지를 할 거고요. 우리가 트랙 들어가면 거기서 각자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때 그걸 기억을 하셨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 차 축입니다. 오른쪽 바퀴랑 왼쪽 바퀴가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차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여기 운전석이 딱 앉아 있는 거 중에서 딱 앉아 있을 때 차축이 바퀴가 하나씩 있습니다. 했을 때 어디를 타고 가자라는 걸 왜 보냐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차가 바퀴가 움직이면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해봐야 2인치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요 평평한 데서. 그 말이 뭐냐면 여기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 바퀴가 이렇게 이 바퀴가 바위에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바퀴가 떠버려요. 뜨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거는 가만히 있고 이것만 계속 헛바퀴가 돌아. 그래서 차가 가질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뒤 네 바퀴가 땅을 항상 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최대한 작게 움직이는 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쫙 갈 때 이게 최대한 안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돌이 있는데 디프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타고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돌이 있는데 디프가 걸린다 했을 때는 옆으로 간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짜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돌은 있고 이게 각이 심합니다. 그죠? 여기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문제는 바퀴가 들리질 않아요. 그대로 가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탄다고 했을 때는 바퀴를 여기에 걸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독립식 서스펜션 같은 그런 차들은 바퀴가 여기 딱 올라오면 이게 뜬다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식인데 유투 같은 경우에 뒤에 진강 큰 애들은 이렇게 많이 쳐박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기에는 지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작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램프 오버 때문에 배가 걸린다든지 그런 목적 때문에 옆으로 오다가 이걸 못 보는 경우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4인치 이상 차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 보통 2인치 업한 차들은 이렇게 됐을 때 이 바퀴가 그냥 뜹니다. 그러면 이 바퀴가 탁 걸려서 이 바퀴가 뜨고 뒷바퀴는 미끄러우니까 헛바퀴 돌면 절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에서는 2인치 업을 했다 할 때는 이런 데서 타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거를 안 치는 방향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 아니 이거는 돌려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길을 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미리 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탄다 그러면 내가 이걸 안 보더라도 아까 본 기억이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도 그 기억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퀴를 칠 때도 너무 세게 치면 날아가면서 올라는 가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는 자신이 없을 때 천천히 한번 톡 쳐보는 거지. 톡 쳐서 못 넘어가면 아 여기보다 조금 더 세게 가면 되는 거야 해서 조금 더 세게 쳐서 올라가면 차에 무리가 없이 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세게 팍 쳐서 가면 이겠지만은 내가 내 차를 알고 무리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해서 내가 그 속도를 익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도를 익히시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 차가 2인치업이다 했을 때 내가 요런 길을 물론 돌이 아니고 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가 없고 이렇게 톡 튀어 나와 있지만은 여기 차들이 많이 지나가서 바퀴가 푹 패여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퀴가 뜨겠지만은 나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여기 차가 많이 지나갔지만은 여기는 약간 길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차라리 요거랑 요걸 밟을 때는 이쪽 바퀴가 뜨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더 이쪽으로 해서 가는 길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에 맞는 길을 내가 정확하게 보고 첫 번째 이렇게 내가 자신 없다는 딱 내려서 상태받든지 보고 그 다음에 어느 길이 가장 나한테 유리한지를 외운 다음에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또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시고 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막 이렇게 올라올 때요. 네. 여기 또 이렇게 딱 타고 오면은 네. 여기에 바퀴가 빠져버린 중에 처음에 아예 걸리면 처음에 뒷바퀴가 빠지는 경우는 앞바퀴만 올라가면 뒷바퀴는 거의 따라와요. 앞바퀴 항상 문제거든. 그래서 앞바퀴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앞바퀴를 내가 칠 때 여기서 또 속도를 너무 치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딱 한 이 정도 왔을 때 톡 칩니다. 쏙 넘어갈 수 있을 정도만. 너무 세게 치면 계속 밑에가 촉촉을 받으니까 톡 쳐서 요것만 넘을 정도로 RPM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딱 갔을 때 아 이게 뒷바퀴가 요 정도 걸렸다는 느낌 오잖아요. 조금 더 싹 밟아주면 한 벽을 톡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치고 넘어가서 네, 이렇게 앞바퀴가 이걸 톡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을 펼쳐놓은 것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게 흘렀을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만약에 이동하면 바퀴가 딱 걸려서 안 움직여. 요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온다 그러면 뭐 다시 포기하고. 자, 각자 차량을 가겠습니다.